먼저 구두 논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녀 관련된 구두 논평입니다.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대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게다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집거부했습니다.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가 답해야 합니다. 아빠 찬스를 이용해 관사 재테크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도 있었으니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도 부모 찬스 DNA는 이 정권의 전유물이란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당장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후보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시세 차익,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또 한 번 입증된 문재인 정권의 무능 DNA. 2년 전 일본과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갈등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연말까지 물류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생기가 급한 사용자들은 불법 제조의 유혹에 빠지고 국민들은 유통 대란을 우려해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 없이 매점매석 단속과 처벌이라는 통제 일변도 방침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측 실패로 위기를 자초해놓고서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쇼에 집착하는 모습도 참 한결같습니다. 정부는 고작 화물차 333대 넣으면 끝나는 분량의 요소수를 수입하고서는 언론에 대서특필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더니 부랴부랴 배출가스 저감장치 한시적 해제 등 이율 배반적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제에 전 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수 대란으로 국민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해제할 경우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도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며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로 자원안보에 더욱 주의를 요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전 정부의 사업을 적폐로 낙인 찍으며 니켈 광산 매각 등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자원 정책은 이토록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요소수의 경우도 일본은 자국에서 30% 정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를 대비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매사 이념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니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임기 끝까지 무능함만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무능 DNA는 참으로 한결같습니다.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이 정권이 해야 할 마지막 도리입니다. 역펜션 늪에 빠진 이재명 후보가 쏟아낸 아무 말 대잔치에 관련된 논평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입을 모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인기조차 없는 공약이라는 것이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 응답자는 60.1%였고 찬성은 32.8%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연령대,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히 20대는 68%, 자영업자 62.8%에서 거부 의사가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이 후보가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성동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은 현명합니다. 국민은 이제 흉년 시작이니 나라 곳간의 쌀을 아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8년 뒤에 나라 빚이 2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테이퍼링 단계로 접어들면 세계가 긴축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영업 손실보상이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의 정책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국민 혈세를 정말 어렵고 급한 문제에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공약을 내놓기 전에 국민의 현명함부터 배우셔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다른 발언들도 역펜션 늪에 빠진 다급한 심정에서 나온 아무 말 대잔치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라는 말은 허울 좋게는 레토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후보의 정책이 2030 세대의 미래가 아닌 오직 표를 노리는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은 공공재라며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국토 보유세를 운운하며 사회주의적 발상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자기부정에 가깝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 후보가 예능에 출연해 아수라가 말죽거리 잔혹사보다 더 재밌다고 발언한 대목이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천문학적인 특혜로 국민은 우라통이 터지는데 장본인은 오히려 파란다소했습니다. 공감 없는 개그는 개그가 아니라 조롱입니다. 늪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더욱 깊이 빠지듯이 주말 동안 이어진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는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부담감을 줬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정부로 이재명 정부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부